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경매 물건 분석 주거 게시판에 있는 보고 싶은 것만 보면 이렇게 된다라는 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 수유동에 나와 있는 다세대 물건입니다. 많이 유찰이 되었죠? 일단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걸 참 보면 사람들은 참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한번 미납이 되면 입찰 보증금을 20% 또는 30%를 올림으로써 당연히 법원에서는 경고를 하게 됩니다. 이거 한번 잘못 입찰하면 입찰 보증금 크게 날리니까 입찰 조심해라 라고 당연히 이렇게 올립니다. 올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납이 계속 나오는 거죠.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처음에 미납할 때 10%, 그 다음에 미납할 때 20%, 그 다음에 미납할 때 20%. 이거 세 개 금액만, 미납한 금액만 합쳐도 엄청나게 큽니다. 이것만 합쳐도 얼마야, 이거? 6천만원 가까이 되죠? 굉장히 큰 금액을 거의 뭐 버리는 거죠. 당연히 이 금액은, 배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무모한 짓들을 하는 걸까요? 아무래도 보고 싶은 것만 봐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뭐랄까 좀 여러 가지 좀 공부하거나 배우실 때 좀 본인들이 아시는 방법들을 좀 새롭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들은 방법들이 이게 맞다. 이게 하나 맞으니 이게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좀 왜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거에 대한 디테일한 것들은 들어가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은 경우 근저당을 잡습니다. 근저당을 잡는데 근저당이 있으면 당연히 뒤로 세입자가 안 들어오겠지. 또는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근저당이 크게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생각에만 자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꾸 이것만 생각하게 됩니다.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는 근저당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만요. 이게 디테일하게 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는데 이 경우들에 대해서는 사례에 대해서는 잘 없고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는 근저당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누가 생각해보세요. 근저당권자가 미쳤다고 세입자가 있는데 그 돈을 빌려주겠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나 들으면 그렇지 근저당은 들어올 수 없지 이렇게만 생각하면 자꾸 그쪽으로만 보게 된다는 거죠. 이런 걸 좀 보셔야 됩니다. 자, 봐보세요. 2017년도에 매매가 되었어요. 2억 4천만 원이 매매가 되었는데, 자, 그 이후에 근저당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전세권을 설정했습니다. 이 전세권은, 최우선 면제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머리를 쓴다고 썼습니다. 머리를 쓴다고 쓴 건데, 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 매매가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누군가가 없다라면 이렇게 근저당이 들어오고 전세가 들어올 수 있겠죠. 이 물건의 감정가가 얼마죠? 감정가 2억 4,200이니까 근저당이 최대로 들어왔죠. 2억 2,500만원에 3천만원 들어간 합친이 2억 5,500만원이 들어온 거죠. 그런데 이 물건은 2015년 11월 11일 날 전입자가 있습니다. 미상입니다. 전입자가 있는 상태입니다. 전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근저당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들어왔는데 근저당권자가 누구냐라고 보세요. 근저당권자가 누구예요? 이게 바로 중요하죠. 개인 근저당입니다. 개인 근저당권자. 개인 근저당. 자, 개인 근저당이면 이렇게 들어올 수 있나요? 생각해보세요. 세입자가 있는데, 이렇게 어떤 물건이 있는데, 세입자가 거의 다 예를 들어 2억이라고 합시다. 2억이라는 물건이 굉장히 가득 차 있는데, 여기에 근저당이 2억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어떤 근저당권자가 이걸 들어올 수 없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잖아요. 근데 한 가지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봐보세요.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개인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이기 때문에. 이 소유자는 도대체 왜 개인한테 돈을 빌렸을까요? 개인한테. 은행 가면 좋잖아요, 은행 가면. 개인이 아주 잘하는 개인이니까, 잘하는 개인한테 빌리면, 이자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근저당권자가 이렇게 전세권까지 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개인한테 돈을 빌렸다는 거는, 당연히, 은행에서 빌리지 못하니까 개인한테 갔다고 보셔야 됩니다. 일단 그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상식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또, 이 개인 근저당권자의 치명적인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개인 근저당권자는 뭘 할 수 없냐? 전입세대 연락 권한이 없습니다. 전입세대 연락 권한이. 즉 경매로 나오게 된다면 현황조사관 또는 입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경매 나왔던 증거를 가지고 전입세 낼람을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러므로 전입세 낼람을 확인해 보면 이렇게 누가 전입자가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고요. 그런데 개인 근저당권자는 그런 권한이 있나요? 없잖아요.
개인 근저당권자는 소유자의 허락을 득하지 않고서는 전입세 내납력을 확인하지 못합니다. 물론 뭐 소유자의 허락을 득해서 또는 소유자가 전입세 내납력을 보여줘서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여기 상황만 봐서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개인 근저당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전세권이 설정이 되는데, 일단은 이것만 보지 마시고 이 전세권이 설정된 것까지 보시면 이게 좀 이상하다 생각해야 됩니다. 이 전세권까지 설정할 수 있다는 거는 최우선 면제를 막기 위한 전세권인데 왜 이런 걸 했을까? 라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내용들을 많이 써놨는데, 이런 것만 가지고, 근저당만 많이 들어온 것만 가지고 세입자는 없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해서 입찰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방법입니다. 과거에도 제가 좀 여러가지 글들이나 유튜브를 찍은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세입자가 있는데 빌려주지 말았어야 될 은행 근저당이 굉장히 많이 잡혔던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세입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왜 이유가 뭐였냐면 이 근저당권자를 잡는 은행 직원의 실수였거든요. 잡았으면 안 되는데 이 전 서류, 이 소유자가 이 전에도 서류를 냈던 적이 있어. 그 전에도 대출을 받아서 제출된 서류들이 있었거든요. 그 서류를 가지고 실수를 했던 걸로 보였던 적이 있습니다. 즉, 그 누가 봐도 근저당이 진짜인 것 같아 보임에도 불구하고 앞에 있는 세입자도 진짜였던 적이 있었던 거죠. 이처럼 대학령 세입자는 굉장히 좀 위험한 겁니다. 내 추측만으로 아니야, 근저당권자가 머리에 총 맞았어? 세입자가 있는데 돈 빌려주게?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 물건처럼 개인 근저당은 당연히 은행보다도 더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예전에 한 몇 년 전까지는 안 그랬는데요. 몇 년 전까지는 은행에서도 전입세 내납 내역을 뭐 한 일주일 전에 확인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근저당을 잡는 아침에 바로 확인합니다. 아침에 바로 확인해서 문제가 없으면 돈 빌려주는 식으로 이제는 좀 더 보안이 강화되었죠. 그만큼 문제들이 자꾸 터지니까 이렇게 굉장한 보안을 강화하고 있는 게 은행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은행에서 빌릴 수 없기 때문에 좀 이렇게 개인에게 빌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근저당보다 전입자가 빠르죠? 하필이면 이렇게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물건은 이 씨는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맞고요. 대항력 있는 세입자에 대해서는 얼마 인수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많이 좀 보셔야 됩니다. 좀 여러 가지 좀 얘기를 써놨는데, 현실 이게 보면 당연히 누가 봐도 세입자 있어 보이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현실에서는 이렇게 3명의 미납자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좀 상황 판단을 하실 때 너무 단순하게 한 곳만 보지 마시고요. 많은 것들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개인 근저당은 좀 많이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많이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개인 근저당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 근저당은 쉽게 취하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입찰할 때는 좀 많이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근저당권자가 직접 입찰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입찰을 했는데 낙찰을 받았는데 본인이 낙찰 받으려고 했는데 못 받았다. 그럼 근저당을 취해서 경매를 취해버리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많이 개인 근저당이 있는 물건들은 웬만해서는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 물건 좀 너무 이렇게 해야 돈 벌고 저렇게 해야 돈 벌고만 집중하지 마시고요. 최소한의 베이스, 즉 손해를 보지 않는 투자가 기본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잃지 않는 투자를 합시다. 보고 싶은 것만 보면 이렇게 큰 손해를 보게 되니 꼭 조심을 하셔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